어머니, 소희가 며느리면 저는 누구죠? 연회장이 얼어붙었습니다. 200여 명의 하객 앞에서 15년 동안 설거지나 하던 며느리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그럼 저는 누구죠? 박 여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릴 뿐이었어요. 15년 동안 참았습니다. 여러분께 진실을 알려드릴 시간이 왔네요. 혜란의 손목에서 은팔찌가 빛났습니다. 시어머니 칠순 잔치 그 화려한 무대 위에서 모든 거짓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본격적인 사연 시작 전에 여러분과 짧게 인사를 나누고 싶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계신 곳과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안 누르셨다면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오늘 준비한 감동적인 사연 시작해보겠습니다. 호텔 주방의 형광등 불빛 아래 혜란의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설거지통 속 기름때 묻은 접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오늘은 시어머니 박 여사의 칠순 잔치. 200여 명의 하객이 모인 대연회장에서 며느리인 혜란은 지금 주방 구석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스며드는 세제 거품. 그 냄새를 맡는 순간 혜란의 머릿속에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시장 좌판에서 생선을 손질하시던 어머니. 거친 손으로 혜란의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말씀하셨죠. 혜란아,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는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하는 거란다. 남을 무시하는 사람은 언젠가 자기 발로 무너진단다. 오늘이 바로 어머니의 기일이었습니다. 15년 전 혜란이 25의 나이로 진석과 결혼하던 해에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시어머니는 그때부터 혜란을 깔보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출신 며느리. 그게 박 여사가 혜란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었죠. 혜란은 고무장갑을 벗고 손목에 은팔찌를 만졌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쥐어주신 유품. 순은으로 만든 소박한 팔찌였어요. 겉면에는 작은 글씨로 낮은 마음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걸 차고 있으면 엄마가 항상 내 곁에 있는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했어요. 혜란은 팔찌를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오늘 남편 진석의 진심을 마지막으로 확인하려 했어요. 15년 동안 그가 보여준 사랑이 진짜였는지 아니면 혜란의 뒤에 숨겨진 재산 때문이었는지 바로 그때였습니다. 야, 이혜란. 주방 문이 벌컥 열리며 시어머니 박 여사가 들어왔어요. 칠순 잔치의 주인공답게 화려한 한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표정은 잔치와 어울리지 않게 험악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지금? 아직도 설거지 안 끝났어? 죄송합니다, 어머니. 접시가 생각보다 많아서요. 혜란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박 여사는 혜란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은팔찌가 형광등 빛에 반짝였죠. 그까짓 시장 바닥 은고리 좀 빼라. 격 떨어지게. 박 여사의 손톱이 혜란의 손목을 파고들었습니다. 아팠어요. 하지만 혜란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했죠. 어머니께서 주신 다이아 팔찌는 제 방에 있습니다. 오늘은 제 어머니 기일이라 이걸 차고 싶었어요. 기일? 그게 뭐 대수라고. 오늘은 내 칠순인데. 박 여사가 소리쳤어요. 주방 직원들이 움찔하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혜란은 천천히 팔찌를 만지작거렸어요. 박 여사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휴, 시장 냄새. 너 손에서 생선 비린내 나는 거 아니야? 빨리 씻고 나와. 하객들이 기다린다고. 박 여사가 뒤돌아 나가려는 순간 연회장 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밝고 경쾌한 목소리. 혜란은 그 목소리의 주인공을 알고 있었죠. 소희. 남편 진석의 회사에서 일한다는 그 여자. 최근 석 달 동안 시댁 식구들과 묘하게 가까워진 여자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갖다 드릴게요. 혜란 언니는 설거지 마저 하시게 하시고요. 소희의 목소리가 복도를 타고 주방까지 들려왔어요. 박 여사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그래. 우리 소희가 효녀지.
혜란이는 손이 거칠어서 음식 나르면 안 돼. 주방 문이 다시 닫혔습니다. 혜란은 설거지통을 바라봤어요. 물 위에 자신의 얼굴이 일그러져 비쳤습니다. 눈가가 떨렸지만 혜란은 눈물을 삼켰어요. 조금만 더 참자. 설거지를 끝낸 혜란이 주방을 나섰을 때 연회장 입구에서 소희와 마주쳤습니다. 소희는 샤넬 트위드 재킷에 에르메스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명품으로 온몸을 감싼 모습이었죠. 소희가 혜란을 보더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언니, 설거지 다 했어요? 고생 많았어요. 그 말투에는 동정이 아닌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소희가 한 걸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죠. 근데 언니, 여기 설거지 다 하면 저 대기실 가서 제발 마사지 좀 해줘요. 하이힐 신고 있어서 몸이 부어 죽겠어요. 혜란은 소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소희의 눈동자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어요. 마치 자신이 이 집의 진짜 며느리라도 되는 양. 혜란이 대답하기도 전에 남편 진석이 복도 끝에서 걸어왔습니다. 혜란아. 진석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15년 전 청혼할 때 그 다정했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진석이 소희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소희 씨가 우리 집안 복덩이야. 잘 좀 모셔. 혜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의 입에서 나온 그 말. 우리 집안 복덩이. 혜란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손목의 은팔찌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알겠어요. 혜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석과 소희가 나란히 연회장으로 들어갔어요. 혜란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엄마, 조금만 더 기다려요. 제가 곧 끝낼게요. 혜란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복도 끝, 하객들이 잘 오지 않는 직원 화장실. 거기서 손을 씻으려던 순간 화장실 안쪽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남자와 여자의 목소리. 진석과 소희였습니다. 혜란은 발소리를 죽이고 칸막이 뒤에 몸을 숨겼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오늘 밤이면 끝이야. 진석의 목소리였어요. 혜란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 근본 없는 집구석에서 나온 땅, 오늘 밤 서류 조작해서 다 내 앞으로 돌려놓을 거야. 어차피 혜란이 어머니 명의로 된 땅이었는데 상속 서류만 손보면 돼. 혜란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진석이 노린 건 사랑이 아니었어요. 혜란의 어머니가 평생 모아둔 재산. 시장에서 20년 넘게 장사해서 모은 그 땅이었습니다. 오빠 천재. 근데 혜란 언니는 어떻게 할 거예요? 소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진석이 비웃듯 대답했습니다. 이혼하면 되지. 위자료? 원래 혜란이 돈 아니었으니까 줄 것도 없어. 그냥 쫓아내면 돼. 탁!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혜란이 내려다보니 자신의 은팔찌였어요. 손목에서 풀려 바닥에 떨어진 거였죠. 진석과 소희의 대화가 멈췄습니다. 누구야? 진석이 칸막이 쪽으로 다가왔어요. 혜란은 재빨리 팔찌를 집어들고 화장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혜란은 팔찌를 꽉 쥐었어요. 은이 체온에 데워지며 따뜻해졌습니다. 엄마, 이제 사람 다 봤어요. 공부 끝났어요. 혜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15년 동안 참았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아니, 무너진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죠. 혜란은 핸드폰을 꺼내 번호 하나를 눌렀습니다. 2번의 신호음 후 상대방이 받았어요. 비서실입니다, 회장님. 전화 너머 목소리가 공손했습니다. 혜란이 차갑게 입을 열었어요. 내일 아침까지 준비하세요. 진석기획 관련 모든 서류. 그리고 혜란은 연회장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저 안에서 웃고 있을 남편과 시댁 식구들. 그리고 소희. 제 정체. 이제 공개할 시간이에요. 전화를 끄는 혜란은 은팔찌를 다시 손목에 찼습니다. 이번에는 단단히. 절대 풀리지 않게. 연회장으로 돌아가는 혜란의 뒷모습은 더 이상 설거지하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15년 동안 숨겨왔던 진짜 정체. 대성그룹 외동딸 이혜란. 그녀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연회장 문이 열리자 샹들리에 불빛이 혜란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200여 명의 하객이 둥근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마다 흰 장미 꽃다발과 금박 장식이 놓여 있었죠. 박 여사의 칠순 잔치는 호화로웠습니다. 혜란은 연회장 구석 의자에 조용히 앉았어요. 가족석도 아니었습니다. 하객들 사이 호텔 직원들이 드나드는 통로 옆자리였죠. 시어머니가 정해준 자리였어요. 혜란은 그 자리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단상 위에는 박 여사가 앉아 있었어요. 그 옆자리에는 남편 진석, 그리고 진석 옆에는 소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가족처럼. 혜란의 자리는 비어 있지도 않았어요. 애초에 가족석에 혜란의 이름표는 없었죠. 저기 앉은 사람 누구예요? 옆 테이블에서 하객들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혜란을 보며 하는 말이었어요. 글쎄요. 호텔 직원인가 봐요. 옷차림 좀 보세요. 혜란은 검은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침에 건네준 옷이었어요. 오늘 내가 눈에 띄면 안 되니까 이거 입어라는 말과 함께요. 명품으로 치장한 다른 하객들 사이에서 혜란은 마치 장례식에 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단상 위에서 소희가 일어났어요. 마이크를 잡은 소희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소희라고 합니다. 소희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어요.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소희는 우아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죠. 오늘 이렇게 박 여사님의 칠순을 축하하는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사실 저는 박 여사님과 특별한 인연이 있어요. 혜란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특별한 인연? 소희는 석 달 전까지만 해도 이 집안과 아무 관계도 없었어요. 진석의 회사에 입사한 신입사원일 뿐이었죠. 제가 어릴 적 헤어진 가족을 찾고 있었는데요. 소희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소희의 다음 말을 기다렸죠. 최근에 알게 됐어요. 제가 대성그룹 회장님의 숨겨진 딸이라는 걸요. 연회장이 술렁였습니다. 대성그룹.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었어요. 하객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혜란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대성그룹 회장의 딸은 혜란 자신이었습니다. 외동딸. 그런데 소희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증거도 있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도 받았고요. 소희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감탄이 터져 나왔어요. 박 여사가 일어나 소희를 껴안았습니다. 우리 딸, 이렇게 좋은 딸을 만나다니. 박 여사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기쁨이 담겨 있었어요. 혜란은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분노가 고통을 삼켜버렸죠. 소희가 박 여사에게 선물 상자를 건넸습니다. 크고 화려한 분홍색 상자였어요. 박 여사가 상자를 열자 에르메스 버킨백이 나왔습니다. 하객들이 와하고 탄성을 질렀어요. 어머니, 제 마음입니다. 부족하지만 받아주세요. 소희의 목소리는 공손했습니다. 박 여사가 버킨백을 들어올리며 자랑했어요. 역시 우리 소희는 달라. 며느리감으로 이만한 애가 어디 있겠어. 혜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감.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 혜란은 이미 15년째 며느리였는데 박 여사는 소희를 며느리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연회장 한쪽에서 누군가 혜란에게 다가왔습니다. 호텔 지배인이었어요. 50대 중반의 남자는 혜란을 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회장님, 왜 여기 계십니까? 지배인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혜란은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댔어요. 조용히 하라는 신호였죠. 지배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났습니다. 혜란은 이 호텔의 실소유주였어요. 대성그룹 계열사 중 하나인 대성호텔. 오늘 칠순 잔치가 열리는 이곳도 혜란의 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그 사실을 몰랐어요.
진석은 이 호텔을 박 여사 지인의 소개로 빌렸다고 알고 있었죠. 단상에서 소희의 축사가 계속됐습니다. 앞으로 박 여사님을 친어머니처럼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진석 오빠도 잘 보필하겠습니다. 오빠. 소희의 입에서 나온 그 호칭에 혜란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요. 진석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어요. 그 눈빛에는 공모가 담겨 있었죠. 혜란은 핸드폰을 꺼내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비서실에서 온 보고였어요. 소희의 유전자 검사 결과 위조 확인. 에르메스 버킨백 구매 내역 추적 결과 진석 기획법인 카드로 3개월 전 구매. 총 5개 구매 내역 있음. 혜란은 핸드폰 화면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소희가 박 여사에게 선물한 명품들. 그 돈은 모두 혜란이 남편 사업을 돕겠다며 익명으로 지원했던 운영비였어요. 자신의 돈으로 산 선물을 받고 박 여사는 소희를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축사가 끝나고 식사 시간이 시작됐어요. 웨이터들이 요리를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혜란의 테이블에도 스테이크가 나왔죠. 하지만 혜란은 포크를 들지 않았어요. 식욕이 사라졌습니다. 언니. 누군가 혜란을 불렀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소희였습니다. 소희는 혜란에게 다가와 의자에 앉았어요. 샤넬 향수 냄새가 진하게 풍겼죠. 언니, 아까 설거지하느라 고생 많았죠? 손 좀 봐요. 거칠어졌네. 소희가 혜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길은 부드러웠지만 말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혜란은 손을 빼려 했지만 소희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언니 손 보니까 우리 엄마 생각나네요. 우리 엄마도 시장에서 일하셨거든요. 소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주변 하객들이 듣지 못하게. 하지만 혜란에게는 또렷하게 들렸어요. 근데 우리 엄마는 결국 가난하게 돌아가셨어요. 언니도 조심해야 할 텐데. 시장 출신은 끝이 안 좋더라고요. 혜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니를 모욕하는 말. 참을 수 없는 선을 넘었어요. 하지만 혜란은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대신 조용히 물었죠. 소혜 씨, 대성그룹 회장님 따님이라고 했죠? 네, 맞아요. 유전자 검사도 했는걸요. 소희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혜란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럼 회장님 성함은 아시죠? 소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소희가 머뭇거리며 대답했죠. 당연히 알죠. 이 회장님이시잖아요. 성함 전체를 여쭤본 건데요. 혜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소희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당황한 게 역력했죠. 그건 개인정보라서. 따님이라면서 아버지 성함을 모르세요? 혜란의 질문에 소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어요. 화가 난 건지 당황한 건지 알 수 없었죠. 언니, 왜 이래요? 시샘하는 거예요? 소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하객들이 이쪽을 쳐다봤어요. 혜란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시샘이 아니라 궁금해서요. 제 아버지도 대성그룹 회장님과 친분이 있거든요. 혹시 만나본 적 있으신가 싶어서. 소희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바로 그때 진석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진석이 소희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소희가 진석에게 기대며 말했죠. 오빠, 혜란 언니가 자꾸 이상한 질문을 해요. 진석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혜란을 노려보는 눈빛이었어요. 혜란아, 소희 씨 괴롭히지 마. 오늘 어머니 칠순인데 분위기 망치지 말고. 혜란은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15년을 함께 산 사람. 한때는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사람. 지금 그 사람은 혜란을 괴롭히는 사람 취급하고 있었어요. 알겠어요. 혜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석과 소희가 다시 단상으로 돌아갔어요. 혜란은 그 뒷모습을 보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비서실로 메시지를 보냈죠. 소희의 모든 행적 조사하세요. 대성그룹 사칭건, 사기 전과 여부, 그리고 진석과의 관계. 1시간 안에 보고 바랍니다.
메시지를 보낸 헤라는 손목의 은팔찌를 만졌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선물. 헤라는 팔찌를 바라보며 작게 속삭였어요. 엄마, 이제 시작이에요. 저 사람들이 얼마나 더러운지 세상에 다 보여줄게요. 연회장의 샹들리에 불빛이 은팔찌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처럼요. 저녁 7시 칠순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이었습니다. 연회장 한쪽에서는 하객들이 샴페인을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헤라는 여전히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비서실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헤라는 화면을 확인했죠. 소의 본명 정소희, 사기 전과 3건, 대성그룹 사칭으로 명품 외상 구매 후 잠적, 유전자 검사 결과 위조 확인, 진석과의 관계 6개월 전부터 교제 중, 증거 사진 첨부. 헤란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6개월. 남편이 바람을 피운 기간이었어요. 첨부된 사진을 열어보니 진석과 소희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호텔 앞, 레스토랑 앞, 그리고 진석의 사무실 안에서. 헤라는 핸드폰을 꽉 쥐었어요. 화면이 흔들렸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화장실에서 들은 대화로 각오는 했었죠. 하지만 증거를 직접 보니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헤란이 옆 테이블 하객에게 작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연회장을 빠져나와 복도를 걸었어요. 발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렸습니다. 복도 끝 직원 전용 화장실로 향하던 헤라는 멈춰섰어요. 저 앞에서 남자 2명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명은 진석, 다른 한 명은 시아버지였어요. 헤라는 복도 모퉁이에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아버지, 오늘 밤만 지나면 됩니다. 서류는 다 준비했어요. 진석의 목소리였습니다. 헤라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어요. 그 딱 말이지? 헤란이 어머니 명의로 된 거?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무거운 목소리였어요. 네. 강남 한복판 땅이에요. 지금 시세로 1,000억은 좋게 넘습니다. 헤란이 어머니가 시장에서 20년 넘게 벌어서 산 거라던데 정작 헤란이는 그 가치를 몰라요. 진석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헤란의 주먹이 떨렸어요. 어머니가 평생 모은 재산. 그 땅은 어머니가 헤란에게 남긴 유일한 유산이었습니다. 상속 서류 조작은 어떻게 할 거냐? 이미 다 준비했어요. 헤란이 도장 몰래 가져다가 위조했습니다. 오늘 밤 12시에 법무사 사무실에서 처리하면 끝이에요. 헤란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도장? 헤란이 소중히 보관하던 도장을 진석이 훔쳐갔다는 말이었어요. 언제부터 계획한 일이었을까요? 잘했다. 그 땅만 있으면 우리 회사 빚 다 갚고도 남는다. 시아버지가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헤라는 뒤로 물러서다가 벽에 등을 기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진석 기획. 남편의 회사는 빚더미에 앉아 있었어요. 헤란이 익명으로 지원해준 돈으로 겨우 버티고 있었죠.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어머니의 땅까지 빼앗으려 한다니. 그나저나 헤란이는 어떻게 할 거냐? 이혼하면 위자료 줘야 하는 거 아니냐? 시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진석이 코웃음 쳤어요. 위자료요? 원래 헤란 돈이 아니었으니까 줄 것도 없어요. 그냥 쫓아내면 됩니다. 어차피 시장 출신이니까 다시 시장 가서 살면 되죠. 헤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차갑게 식어가는 눈빛. 15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소희라는 애는 믿을 만하냐? 당연하죠. 소희는 제 사람이에요. 결혼하면 재산도 반반 나눌 생각이고요. 진석의 말에 헤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결혼. 이혼도 하기 전에 벌써 재혼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헤라는 벽에 기댄 채 한참을 서 있었어요. 손목의 은팔찌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간 헤라는 세면대 앞에 섰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떨리는 입술,
하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물을 틀어 손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손등을 타고 흘렀어요. 헤라는 은팔찌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헤라나, 낮은 마음을 잃지 마라. 하지만 짓밟히라는 뜻은 아니란다. 헤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유산을 지킬 때였죠.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누군가 들어왔어요. 헤라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진석이었어요. 헤라나, 여기 있었구나. 진석이 다가왔습니다. 헤라는 세면대 앞에 선 채 남편을 바라봤어요. 진석의 얼굴에는 어색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뭐해? 빨리 나와. 케이크 자르는 시간이야. 진석이 헤란의 팔을 잡으려 했어요. 바로 그 순간 진석의 눈이 헤란의 손목에 멈췄습니다. 은팔찌를 본 거예요. 아직도 그거 차고 있어? 진석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헤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진석이 헤란의 손목을 움켜쥐었습니다. 이딴 거 차고 있으니까 내 인생이 이 모양이지. 진석이 은팔찌를 잡아당겼어요. 헤란이 손을 빼려 했지만 진석의 힘이 더 셌습니다. 팔찌가 손목에서 벗겨졌어요. 그거 주세요. 헤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진석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화장실 구석 쓰레기통으로 걸어가더니 은팔찌를 던져버렸습니다. 땅! 은팔찌가 쓰레기통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화장실에 울렸어요. 헤란의 심장도 함께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뭔데 엄마 유품을? 헤란이 소리쳤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에게 큰 소리를 낸 거였습니다. 진석이 눈을 부라렸어요. 뭐,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진석이 헤란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헤란이 세면대에 부딪혔어요. 등이 아팠지만 헤란은 일어섰습니다. 시장 출신 주제에 건방지게. 내가 누구 덕에 이렇게 살았는데? 진석의 말에 헤란은 웃음이 나왔어요.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누구 덕분이라고요? 헤란이 익명으로 지원한 돈이 얼마인데? 헤란의 친정 인맥으로 따낸 계약이 얼마나 많은데? 너 같은 여자는 평생 설거지나 하면서 살아. 그게 내 주제에 맞아. 진석이 화장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헤라는 그 자리에 서서 쓰레기통을 바라봤습니다. 천천히 쓰레기통으로 다가갔어요. 무릎을 꿇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휴지와 쓰레기 사이에서 은팔찌가 보였어요. 헤라는 손을 뻗어 팔찌를 꺼냈습니다. 팔찌는 더러워져 있었어요. 헤라는 세면대로 가서 물로 씻었습니다. 거품을 내서 닦고 또 닦았어요. 팔찌가 다시 빛을 되찾았습니다. 헤라는 팔찌를 손목에 찼어요. 이번에는 더 단단히. 절대 풀리지 않게.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헤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프지 않았어요.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비서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2번의 신호음 후 전화가 연결됐죠. 부회장님, 진석기획의 모든 자산 가압류 준비하세요. 그리고 현재 입주한 빌딩의 단전 단수 준비. 내일 아침 9시부터 시행합니다. 헤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얼음장 같은 냉기가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소희라는 사람, 사기 전과 건으로 고소 준비하세요. 증거자료 다 보내드렸죠? 네, 모두 준비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헤란이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 12시 진석이 법무사 사무실 가는 거 막으세요. 어머니 땅 서류 조작하려고 할 겁니다. 경찰 동행시켜서 현장에서 체포하세요. 알겠습니다, 부회장님. 전화를 끄는 헤라는 화장실을 나섰어요. 복도를 걸으며 손목에 은팔찌를 만졌습니다. 팔찌가 따뜻했어요. 마치 어머니가 손을 잡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이제 사람 다 봤어요. 공부 끝났어요. 헤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연회장으로 향하는 발걸음도 달라졌어요. 더 이상 주눅든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대성그룹 외동딸 이혜란. 그녀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연회장 문 앞에서 헤라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샹들리에 불빛이 헤란을 비췄어요.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연회장으로 돌아온 헤란의 모습은 30분 전과 달랐습니다. 어깨가 펴져 있었어요. 걸음걸이도 당당했죠. 하객들 사이를 지나며 헤란은 단상을 바라봤습니다. 박 여사가 케이크 앞에 서 있었어요. 칠순을 축하하는 대형 케이크였습니다. 5단으로 된 케이크 위에는 금박 장식과 생화가 놓여 있었죠. 진석과 소희가 박 여사 양옆에 서서 촛불을 켜고 있었어요. 자, 다들 박수 쳐주세요.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헤란도 천천히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어요. 케이크 자르기가 끝나고 하객들에게 케이크가 나눠졌습니다. 헤란은 자리에 앉아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비서실에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모든 준비 완료. 법무사 사무실 앞 경찰 대기 중. 진석기획 자산가압류 서류 법원 제출 완료. 내일 아침 9시 집행 예정. 헤라는 메시지를 읽으며 입꼬리를 올렸어요.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냉소였죠. 바로 그때 연회장 입구에서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50대 후반의 남자였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호텔 사장이었어요. 호텔 사장은 연회장을 둘러보다가 헤란을 발견했습니다. 헤란을 향해 걸어오려다가 멈췄어요. 헤란이 고개를 저었거든요. 오지 말라는 신호였습니다. 헤란은 눈짓으로 호텔 사장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기다리라는 뜻이었죠. 호텔 사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연회장 뒤쪽에 조용히 섰습니다. 단상에서 박 여사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제 칠순을 축하해주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박 여사의 목소리는 기뻐서 떨리고 있었어요. 하객들이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특히 오늘은 제게 특별한 날입니다. 새로운 딸을 만난 날이거든요. 박 여사가 소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희가 환하게 웃으며 일어났어요. 소희 씨는 대성그룹 회장님의 따님이십니다. 그런 귀한 분이 저희 집안과 인연을 맺어주셨어요. 하객들 사이에서 감탄이 터져 나왔습니다. 대성그룹. 그 이름만으로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헤라는 그 광경을 보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저장해둔 파일을 열었어요. 소희의 사기 전과 기록, 위조된 유전자 검사 결과, 그리고 진석과의 불륜 사진들. 곧 필요할 거예요. 헤란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옆 테이블 하객이 헤란을 쳐다봤지만 헤란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박 여사의 축사가 계속됐습니다. 앞으로 소희 씨가 저희 며느리가 될 겁니다. 우리 아들 진석이와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에요. 헤란의 손이 멈췄습니다. 며느리. 박 여사는 공개석상에서 소희를 며느리라고 선언했어요. 헤란은 아직 이혼도 하지 않은 법적 배우자였는데요.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진석에게 이미 부인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진석 씨 부인은요? 한 하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 여사의 얼굴이 굳었어요. 진석이 재빨리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건 곧 정리될 예정입니다. 개인적인 일이라 자세히는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진석의 목소리는 여유로웠어요. 마치 이혼이 이미 확정된 것처럼 말했습니다. 헤라는 그 모습을 보며 차갑게 웃었어요. 정리될 예정이라. 헤란이 중얼거렸습니다. 손목의 은팔찌를 만지작거렸어요. 팔찌가 따뜻했습니다. 연회장 한쪽에서 또 다른 움직임이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몇몇 하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사업 파트너들인 것 같았어요. 헤라는 시아버지를 관찰했습니다. 시아버지는 하객들에게 명함을 돌리며 사업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진석기획의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이었죠. 곧 대형 투자를 받을 예정입니다. 강남에 빌딩도 짓고요.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남 빌딩. 혜란 어머니의 땅에 지을 빌딩을 말하는 거였어요. 아직 손에 넣지도 못한 땅으로 벌써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혜란은 핸드폰으로 비서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진석기획거래처 명단 확인하세요. 오늘 연회장에 온 사람들 중 몇 명 있을 겁니다. 내일부터 거래 중단 통보하세요. 메시지를 보내고 혜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연회장 시계를 봤어요. 저녁 8시 40분. 12시까지 아직 3시간 20분이 남았습니다. 진석이 법무사 사무실에 가려면 최소한 11시 30분쯤 출발해야 했어요. 혜란은 그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진석이 직접 체포당하는 모습을 봐야 했거든요. 혜란 씨. 누군가 혜란을 불렀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호텔 지배인이었어요. 지배인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혜란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냥 지켜봐 주세요. 곧 끝날 테니까요. 지배인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혜란을 봤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물러났어요. 케이크를 먹는 시간이 끝나고 댄스 타임이 시작됐습니다. 연회장 한가운데 공간이 마련됐어요. 진석과 소희가 먼저 나와 춤을 췄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두 사람은 마치 신랑 신부처럼 다정하게 춤을 췄습니다. 소희의 웃음소리가 연회장에 울렸어요. 혜란은 그 광경을 보며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비서실에서 새로운 보고가 왔어요. 소희 관련 추가 정보. 최근 3개월간 명품 구매 총액 2억 3천만 원. 모두 진석기획법인카드 사용. 부회장님께서 지원하신 운영비로 구매한 것으로 확인. 혜란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2억 3천만 원. 혜란이 남편 사업을 돕겠다며 준 돈으로 소희는 명품을 사들였던 거예요. 댄스가 끝나고 소희가 단상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소희가 말했어요. 오늘 정말 행복합니다. 박 여사님을 만나고 진석 오빠를 만나고 이제 저도 가족이 생긴 것 같아요. 소희의 목소리는 감동으로 떨렸어요. 하지만 혜란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 눈물이 가짜라는 걸, 저 감동이 연기라는 걸, 특히 박 여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 같은 사람을 받아주셔서요. 소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여사가 일어나 소희를 안았어요.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하객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혜란만은 차갑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혜란은 핸드폰에 저장된 파일을 확인했어요. 소희의 진짜 얼굴을 담은 증거들. 곧 모두에게 보여줄 시간이었죠. 시계를 다시 봤습니다. 9시 10분.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혜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로 향하는 척하며 연회장을 나갔어요. 복도로 나온 혜란은 호텔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예요. 지금 사장님 사무실로 가도 될까요? 네, 부회장님. 언제든지 오십시오. 전화를 끊고 혜란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최상층 버튼을 눌렀어요.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혜란은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떨리는 손. 하지만 눈빛만은 확고했어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유산을 지키고 자신의 존엄을 되찾을 시간이었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호텔 사장 사무실 앞이었어요. 혜란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부회장님. 호텔 사장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혜란은 고개를 끄덕이고 창가로 걸어갔어요.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준비됐나요? 혜란이 물었습니다. 호텔 사장이 대답했어요. 네. 연회장 스크린 시스템 준비 완료했습니다. 보내주신 파일들도 모두 업로드했고요. 혜란은 손목의 은팔찌를 만졌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혜란아,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 참고 기다려라. 이제 기다림은 끝났습니다. 진실을 드러낼 시간이었어요. 1시간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혜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호텔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혜란은 다시 연회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자리에 앉아 조용히 기다렸어요. 손목에 은팔찌가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곧 모든 게 바뀔 거예요. 저녁 10시. 연회장의 분위기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하객들은 샴페인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죠. 이 화려한 잔치가 곧 지옥으로 변할 거라는 걸. 헤라는 구석자리에 앉아 연회장 앞쪽 대형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지금은 박 여사의 옛날 사진들이 슬라이드로 재생되고 있었어요. 젊었을 때 사진, 결혼 사진, 아들 진석을 낳았을 때 사진.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호텔 사장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준비 완료. 언제든 신호 주시면 시작하겠습니다. 헤라는 메시지를 읽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15년 동안 참아온 모든 것을 이제 터뜨릴 시간이었습니다. 단상에서 소희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어요. 소희는 분홍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티아라까지 쓰고 있었죠. 마치 공주처럼 보였어요. 여러분, 제가 특별히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소희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객들이 소희를 쳐다봤어요. 박 여사님과 진석 오빠를 위해 제가 직접 만든 영상이에요. 함께 보시죠. 소희가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습니다. 연회장 조명이 어두워졌어요.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소희가 만든 영상이었어요. 박 여사를 칭송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배경음악은 감동적인 클래식이었죠. 하객들이 영상을 보며 박수를 쳤어요. 헤라는 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영상이 끝나는 순간, 바로 그때 진실을 보여줄 거예요. 5분간의 영상이 끝났습니다. 하객들이 다시 박수를 쳤어요. 소희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그때 헤란이 호텔 사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시작하세요. 메시지를 보낸 지 10초 후 스크린이 다시 켜졌습니다. 소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분명히 영상은 끝났는데 스크린이 꺼지지 않았거든요. 이거 왜 이래요? 소희가 무대 뒤 스태프에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스태프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스크린에 새로운 내용이 떴습니다. 검은 화면에 흰 글씨였어요. 오늘 여러분께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하는 눈빛이었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소희의 얼굴 사진이 나왔어요. 그 옆에는 경찰서 조서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정소희, 사기 전과 3건. 글자가 화면에 떴습니다. 연회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스크린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소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희가 소리쳤지만 화면은 계속 넘어갔습니다. 소희의 범죄 기록이 하나씩 나열됐어요. 2022년 5월 명품 외상 사기, 피해액 5천만 원. 2023년 2월 대기업 사칭 사기, 피해액 8천만 원. 2024년 9월 신분 위조, 대성그룹 회장 딸 사칭. 마지막 문장이 떴을 때 연회장이 술렁였습니다. 대성그룹 회장 딸 사칭. 소희가 오늘 주장했던 그 신분이 거짓이었다는 뜻이었어요. 박 여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박 여사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화면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죠. 유전자 검사 결과 사진이 나왔습니다. 소희가 박 여사에게 보여줬던 그 서류였어요. 하지만 화면에는 그 옆에 진짜 검사 결과가 함께 떠 있었습니다. 위조된 유전자 검사 결과. 실제 결과는 혈연 관계 없음. 하객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소희가 거짓말을 했다는 증거였어요. 진석이 무대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스크린 쪽으로 달려가며 소리쳤어요. 당장 이거 꺼. 하지만 스크린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음 장면이 재생됐어요. 진석과 소희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호텔 앞에서 손을 잡고 있는 사진, 레스토랑에서 키스하는 사진, 그리고 사무실에서 포옹하고 있는 사진.
각 사진마다 날짜가 찍혀 있었어요. 2024년 7월 15일, 2024년 8월 3일, 2024년 10월 22일, 모두 진석이 혜란과 결혼한 상태일 때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하객들이 수군거렸어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불륜이잖아. 연회장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하객들이 일어나 스크린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소희는 무대 위에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박 여사가 소희에게 다가갔어요. 이게 사실이야? 대답해봐. 박 여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섞인 목소리였어요. 소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만 벙긋거릴 뿐이었죠. 스크린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명품 구매 내역이 떴어요. 에르메스 버킨백. 2024년 11월 5일 구매. 진석 기획법인 카드 사용. 구매액 4천만 원. 샤넬 트위드 재킷. 2024년 11월 12일 구매. 진석 기획법인 카드 사용. 구매액 800만 원. 소희가 박 여사에게 선물했다던 명품들. 모두 진석의 회사 돈으로 산 것이었어요. 박 여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버킨백을 바닥에 내던졌어요. 이 거짓말쟁이. 박 여사가 소리치며 소희의 뺨을 때렸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연회장에 울렸어요. 소희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진석이 어머니를 말리려 했지만 박 여사는 진석까지 밀쳐냈어요. 너도 공범이잖아. 박 여사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칠순 잔치는 순식간에 비극으로 변했어요. 스크린에 마지막 화면이 떴습니다. 녹음 파일 재생이었어요. 진석과 소희가 화장실에서 나눴던 대화였습니다. 그 근본 없는 집구석에서 나온 땅, 오늘 밤 서류 조작해서 다 내 앞으로 돌려놓을 거야. 진석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객들이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스크린을 쳐다봤어요. 어차피 혜란이 어머니 명의로 된 땅이었는데 상속 서류만 손보면 돼. 녹음이 계속 재생됐습니다. 진석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어요. 이혼하면 되지. 위자료? 원래 혜란이 돈 아니었으니까 줄 것도 없어. 박 여사가 진석을 돌아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내가 이런 짓을? 박 여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진석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스크린에 마지막 문장이 떴습니다. 오늘 밤 12시 진석은 불법 서류 조작을 시도할 예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연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 3명이 들어왔어요. 하객들이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진석 씨 서류 위조 교사 혐의로 동행 요청드립니다. 경찰이 진석에게 다가갔습니다. 진석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잠깐, 이건 오해예요. 진석이 뒤로 물러섰지만 경찰은 진석의 팔을 잡았습니다. 바로 그때 혜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구석에 앉아있던 혜란이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갔어요.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혜란에게 집중됐어요. 혜란은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손목의 은팔찌가 조명에 반짝였어요. 혜란이 마이크를 집어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혜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힘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진석의 아내, 이혜란입니다. 박 여사가 혜란을 쳐다봤습니다. 눈빛에는 당황함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혜란이 잠시 멈췄습니다. 연회장을 둘러봤어요. 모두가 숨죽이며 혜란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대성그룹 회장의 외동딸입니다. 연회장이 술렁였습니다. 하객들의 눈이 커졌어요. 진석과 박 여사는 얼어붙은 표정으로 혜란을 쳐다봤습니다. 소희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어요. 입을 떡 벌린 채 혜란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께서 소희가 며느리라고 하셨죠? 혜란이 박 여사를 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그럼 저는 누구죠? 박 여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릴 뿐이었어요. 혜란은 손목에 은팔찌를 만졌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선물.
그 팔찌가 이제 진실의 증거가 됐어요. 15년 동안 참았습니다. 여러분께 진실을 알려드릴 시간이 왔네요. 혜란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더 이상 주눅든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대성그룹의 상속녀. 진짜 혜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연회장의 샹들리에 불빛이 혜란을 비췄습니다. 마치 무대 위 여왕처럼요. 연회장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200여 명의 하객이 모두 숨죽인 채 혜란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대성그룹 회장의 외동딸. 그 말이 공기 중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 여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거짓말. 박 여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어려 있었어요. 혹시 사실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었죠. 혜란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서류를 펼쳐 보였어요. 대성그룹 주주 명부였습니다. 거기에는 혜란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이혜란. 대성그룹 지분 30% 보유. 부회장 직책. 혜란이 서류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어요. 몇몇은 핸드폰을 꺼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네요. 대성그룹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한 하객이 소리쳤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곧 연회장은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진석이 무대 위에서 비틀거렸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혜란아. 이게 무슨... 진석이 혜란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진석의 팔을 잡았어요. 움직이지 마십시오. 경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진석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혜란은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서 계신 이 호텔, 대성호텔입니다. 혜란이 연회장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하객들의 눈이 커졌어요. 이 호텔의 실소유주는 저예요. 오늘 여러분께서 드신 음식, 이 화려한 장식, 모두 제 돈으로 준비된 겁니다. 박 여사가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의자를 잡고 겨우 중심을 잡았어요. 그럼 우리가... 박 여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15년 동안 며느리를 무시하고 구박했는데 알고 보니 그 며느리가 재벌 상속녀였다는 사실. 받아들이기 힘든 진실이었어요. 혜란은 세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드신 스테이크 1인당 30만 원짜리였습니다. 하객들이 놀라 서로를 쳐다봤어요. 혜란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 비용을 누가 냈을까요? 혜란이 서류를 들어보였어요. 결제 내역서였습니다. 대성재단 기부금 계좌에서 결제됐습니다. 제 어머니가 시장에서 피땀 흘려 세운 재단이에요. 연회장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혜란의 목소리만이 울려 퍼졌어요. 어머니는 평생 시장에서 장사하셨습니다. 생선을 손질하고 채소를 다듬고 새벽같이 일어나 좌판을 펼치셨죠. 혜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를 떠올리니 가슴이 아팠어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강남 땅을 사셨어요. 20년 넘게 한 푼, 두 푼 모아서요. 혜란이 박 여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그 땅을 근본 없는 집안의 땅이라고 하셨죠? 박 여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그 근본 없는 땅의 현재 시세는 1,200억 원입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어요. 1,200억.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혜란은 네 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이번에는 진석기획 관련 서류였습니다. 진석 씨의 회사, 진석기획. 현재 빚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혜란이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진석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800억 원입니다. 하객들이 숨을 죽였어요. 혜란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 빚을 누가 메워줬을까요? 15년 동안요. 혜란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송금 내역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저예요. 익명 투자자로 위장해서 매달 2억씩 지원했습니다. 15년이면 혜란이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216억 원입니다.
진석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어요. 경찰이 진석을 부축해 세웠지만 진석의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혜란아, 미안해. 나는 몰랐어. 정말 몰랐다고. 진석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혜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몰랐다고요? 혜란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당신 옆에 있었는데 한 번도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제 친정이 어떤지, 제가 어떻게 사는지. 진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혜란의 말이 맞았어요. 진석은 혜란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혜란이 가진 돈에만 관심이 있었죠. 혜란은 소희를 돌아봤습니다. 소희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티아라는 이미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소혜 씨, 혜란이 소희를 불렀습니다. 소희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에는 번진 마스카라 자국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차고 있는 그 명품들, 다 어디서 났는지 아시죠? 소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혜란이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전부 제 돈으로 산 겁니다. 제가 남편 사업 돕겠다고 준 운영비로요. 혜란이 명품 구매 내역을 하나씩 읽어내려갔어요. 에르메스 버킨백 5개, 총 2억 원. 샤넬 재킷 10벌, 총 8천만 원. 루이비통 가방 7개, 총 5천만 원. 소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혜란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당신이 박 여사님께 선물했다는 그 버킨백. 사실은 위조품인 거 알고 계셨나요? 연 회장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박 여사가 바닥에 떨어진 버킨백을 쳐다봤어요. 위조품을 진품이라고 속여 판 것도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혜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얼음장 같은 냉기가 담겨 있었어요. 바로 그때 연 회장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60대 중반의 남자가 들어왔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노발대발해 있었습니다. 혜란아. 그 목소리에 혜란이 돌아봤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대성그룹 회장, 혜란의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혜란이 작게 말했습니다. 회장은 연 회장을 성큼성큼 가로질러 단상으로 올라왔어요. 진석을 보더니 손을 들어 뺨을 갈겼습니다. 짝! 소리가 연 회장에 울렸어요. 진석의 머리가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감히 내 딸한테. 회장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비서들이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이혼 서류 가져왔습니다. 지금 당장 서명하십시오. 회장이 진석에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진석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어요. 그리고 당신네 집안이 우리 딸한테서 받은 모든 돈, 부당이득 반환 소송 제기했습니다. 회장이 박 여사를 쳐다봤습니다. 박 여사는 의자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216억 원. 이자 포함하면 300억이 넘습니다. 갚으시죠? 박 여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300억. 평생 모아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혜란은 무대 위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15년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무너지는 모습. 복수의 쾌감보다는 허무함이 먼저 밀려왔어요. 손목에 은팔찌를 만졌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혜란아, 이제 그만 내려놓아라. 혜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이크를 다시 잡았어요.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린 것은 15년간의 기록입니다. 혜란의 목소리가 연 회장에 울렸습니다. 저는 사랑받고 싶어서 참았습니다. 가족이 되고 싶어서 낮은 곳에 있었어요. 혜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제가 얻은 건 무시와 배신뿐이었습니다. 혜란이 박 여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진석을 보았어요. 마지막으로 소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짓밟을 때마다 저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떠올렸어요. 낮은 마음으로 살라고. 하지만 어머니는 이것도 말씀하셨습니다. 혜란이 은팔찌를 들어 올렸어요. 조명이 팔찌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낮은 마음은 짓밟히라는 뜻이 아니라고. 혜란은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무대를 내려와 아버지에게 다가갔어요. 아빠, 이제 집에 가요.
회장이 혜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연회장을 나섰어요. 뒤에는 무너진 성이 남았습니다. 박 여사는 의자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어요. 진석은 경찰에게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구석에서 떨고 있었죠. 칠순 잔치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축복이 아닌 심판으로요. 일주일 후 대성그룹 본사 50층 부회장실이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혜란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똑똑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부회장님, 진석기획 파산 공고가 오늘 아침 공식 발표됐습니다. 비서가 태블릿을 건넸어요. 혜란은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주요 경제신문 첫 페이지에 진석기획 파산 소식이 대서특필되어 있었죠. 거래처 반응은요? 혜란이 물었습니다. 비서가 대답했어요. 모두 계약 해지했습니다. 신용도 하락으로 은행 대출도 전액 회수 통보 받았고요. 혜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수순이었어요. 칠순 잔치에서의 폭로 이후 진석기획은 단 일주일 만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진석 씨 본인은요? 서류 위조 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은 다음 달 예정이고요. 비서가 다음 서류를 펼쳤어요. 그리고 소희 씨는 사기죄로 기소됐습니다. 명품 위조품 판매, 신분 사칭 등 총 5가지 혐의입니다. 혜란은 서류를 넘기며 읽었습니다. 소희의 범죄 내역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피해자만 15명이 넘었습니다. 박 여사는요? 혜란이 물었습니다. 시어머니. 아니, 이제는 전 시어머니였죠. 부당이득 반환 소송 1차 심리가 어제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했고요. 비서가 사진을 보여줬어요. 박 여사가 살던 아파트 현관에 법원 가압류 딱지가 붙어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혜란은 사진을 보며 잠시 멈췄어요. 가슴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씁쓸했죠. 그리고 이건 비서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혜란이 봉투를 열어보니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박 여사가 쓴 편지였습니다. 혜란은 편지를 펼쳤습니다. 손글씨가 떨려 있었어요. 혜란아, 어머니가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어요. 혜란은 편지를 접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른 거는요? 혜란이 다시 일에 집중하며 물었습니다. 비서가 다음 보고를 시작했어요. 진석 씨가 사용하던 사무실 빌딩, 어제 단전 단수 집행했습니다. 사무실 내 물품은 모두 압류 처리됐고요. 집은요? 빌라 전세였는데 전세금 압류했습니다. 현재 거주지 없는 상태고요. 혜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빌딩 사이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시장 상인 보호재단 설립 승인 났어요. 혜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회장님. 재단 이름은 무엇으로 하시겠습니까? 혜란은 손목의 은팔찌를 만졌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유품. 그 팔찌에 새겨진 글자가 떠올랐어요. 낮은 마음 재단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서가 메모를 하고 나갔어요. 혜란은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버지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혜란아, 괜찮니? 아버지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어요. 혜란은 작게 웃었습니다. 네, 아빠. 괜찮아요. 오늘 저녁에 집에 올래? 엄마 기일인데. 혜란은 달력을 봤습니다. 오늘이 어머니 기일이었어요. 칠순 잔치가 있던 날로부터 정확히 일주일 후였습니다. 네, 갈게요. 전화를 끄는 혜란은 가방에서 작은 액자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사진이었어요. 시장에서 생선을 손질하던 모습, 환하게 웃고 있는 어머니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엄마, 다 끝났어요. 혜란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녁 5시. 혜란은 어머니 산소를 찾았습니다. 서울 근교 조용한 묘지였어요. 아버지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왔구나. 아버지가 혜란을 안아줬어요. 혜란은 아버지 품에 안겨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힘들었지? 아니요.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혜란이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어머니 묘 앞에 꽃을 놓았어요. 혜란은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엄마, 보고 있죠? 제가 해냈어요. 혜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15년 동안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엄마가 가르쳐 준 대로 낮은 마음으로 살았어요. 하지만 짓밟히지는 않았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혜란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엄마, 이제 시장 상인들을 도와줄 거예요. 엄마처럼 열심히 사는 분들이 존중받는 세상 만들게요. 혜란은 은팔찌를 풀어 어머니 묘 앞에 놓았습니다. 하지만 손을 떼려는 순간 다시 집어들었어요. 아니다. 엄마, 이건 제가 차고 있을게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혜란은 은팔찌를 다시 손목에 찼습니다. 단단히, 절대 풀리지 않게. 그날 밤, 혜란은 어머니가 운영하던 시장을 찾았습니다. 20년 전 어머니가 좌판을 펼치던 그 자리. 지금은 젊은 상인이 야채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저기요. 혜란이 상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상인이 고개를 들었어요. 네, 뭐 사실 거 있으세요? 여기, 예전에 생선 가게 있었죠? 혜란이 물었습니다. 상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네. 이 자리 원래 이 사모님이라고 생선 장사하시던 분이 계셨대요. 엄청 유명했다던데. 어떻게 유명했는데요? 손님들한테 엄청 친절하셨대요. 돈 없는 사람한테는 공짜로 생선도 주시고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던데요. 상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혜란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맺혔어요. 고맙습니다. 혜란이 인사하고 돌아섰습니다. 시장 골목을 걸으며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생선을 손질하던 모습. 손님들에게 웃으며 인사하던 모습. 엄마, 제가 이어갈게요. 엄마의 마음을요. 혜란은 시장을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운전기사에게 말했어요. 대성빌딩으로 가주세요. 네, 회장님. 차가 출발했습니다. 혜란은 창밖을 보며 핸드폰을 꺼냈어요. 비서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아침 9시 진석기획 직원들 면담 일정 잡아주세요. 재취업 지원하겠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혜란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복수는 끝났어요.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차가 신호등에 멈췄을 때 혜란은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한 여자가 서 있었어요. 박 여사였습니다. 고급 승용차 대신 버스를 기다리는 박 여사. 명품 옷 대신 평범한 외투를 입은 모습. 15년 전 혜란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시장 출신 주제에 버스도 못하냐? 이제 박 여사가 버스를 타고 있었습니다. 혜란은 창문을 올렸어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신호등이 바뀌었습니다. 차가 다시 출발했어요. 혜란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성빌딩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9시였습니다. 혜란은 사무실로 올라가지 않고 지하로 내려갔어요. 지하 1층에는 직원 식당이 있었습니다. 식당 안에는 두 사람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박 여사와 시아버지였습니다. 법원 명령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중이었죠. 혜란은 식당 입구에 서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기름때 묻은 접시를 닦는 박 여사, 땀을 흘리며 쓰레기를 치우는 시아버지. 박 여사가 고개를 들어 혜란을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박 여사의 눈에는 수치심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혜란은 손목에 은팔찌를 만졌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근본 없는 집안이라고 하셨죠? 박 여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근본이 당신들을 먹여 살렸고 이제 당신들을 굶길 겁니다. 혜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슬픔도 섞여 있었어요. 설거지 잘하세요. 15년 동안 제가 했던 것처럼요. 혜란은 돌아섰습니다. 식당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올라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은팔찌를 찬 손목, 당당한 어깨. 더 이상 주눅든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대성그룹 부회장 이해란. 진짜 자신으로 돌아온 거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50층 부회장실이었어요. 혜란은 사무실로 들어가 창가에 섰습니다. 서울 야경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반짝이는 불빛들. 혜란은 그 불빛을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엄마, 이제 시작이에요. 혜란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어머니의 뜻을 이어갈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6개월 후 2025년 7월 15일이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새로운 건물이 우뚝 섰어요. 30층 규모의 현대식 사옥. 건물 입구에는 금색 글씨로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낮은 마음 재단. 오늘은 재단 개관식 날이었어요. 초대받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들, 소상공인들, 그리고 언론사 기자들까지. 혜란은 30층 재단 이사장실에 서 있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전경이 보였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 어머니가 운영하던 시장이 있었습니다. 회장님, 준비됐습니다. 비서가 들어와 말했어요. 혜란은 고개를 끄덕이고 거울을 봤습니다. 흰색 정장을 입은 자신의 모습. 손목에는 여전히 은팔찌가 빛나고 있었어요. 엄마, 보고 있죠? 혜란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1층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300여 명의 하객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박수로 혜란을 맞이했습니다. 단상에 오른 혜란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낮은 마음 재단 이사장 이혜란입니다. 혜란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어요. 하객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재단은 제 어머니를 기리며 만들었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장사하시며 낮은 마음으로 사셨던 분이에요. 혜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돈이 없는 손님에게 생선을 공짜로 주셨습니다. 아픈 이웃에게 국을 끓여주셨죠. 그렇게 남을 도우며 사셨어요. 하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이야기에 감동한 표정이었어요. 이 재단은 그런 분들을 돕겠습니다. 시장에서, 골목에서, 낮은 곳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을요. 혜란이 재단 사업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소상공인 무이자, 대출, 시장 현대화 지원, 상인 자녀 장학금. 어머니가 평생 꿈꿨던 일들이었어요. 총 사업비는 500억 원입니다. 제 개인 재산으로 출연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혜란은 손목의 은팔찌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 팔찌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주신 선물입니다. 여기에는 낮은 마음이라고 새겨져 있어요. 혜란이 팔찌를 들어 보였습니다. 조명에 반사되어 은빛이 반짝였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이것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낮은 마음은 짓밟히라는 뜻이 아니라고. 혜란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존중받아야 합니다. 땀 흘려 일하는 모든 분들이요. 박수 소리가 로비를 가득 채웠습니다. 혜란은 단상에서 내려와 하객들과 악수를 나눴어요. 바로 그때 로비 입구에서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혜란이 고개를 돌려보니 박 여사였어요. 6개월 만에 보는 박 여사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고급 한복 대신 평범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주름이 더 깊어져 있었고요. 박 여사는 혜란을 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가오지 않았어요.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혜란은 박 여사를 보며 잠시 멈췄어요.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분노도 미움도 이제는 많이 사라졌어요. 대신 허무함이 남아 있었죠. 개관식이 끝나고 오후 2시, 혜란은 재단 건물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지하 1층에는 무료 급식소가 마련되어 있었어요. 어머니가 운영하시던 국밥집을 재현한 겁니다. 혜란이 함께 온 기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급식소 안에는 옛날 국밥집 분위기가 그대로 재현되어 있었어요. 하루 300명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합니다. 노숙자, 독거노인, 어려운 이웃 누구나 환영합니다. 기자들이 사진을 찍었어요.
헤라는 급식소를 둘러보며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혜란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박 여사였습니다. 언제 따라왔는지 급식소 입구에 서 있었어요. 할 말이 있어요. 박 여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헤라는 기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박 여사와 조용한 곳으로 이동했어요. 뭐죠? 헤란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박 여사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요.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 여사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15년 동안 당신을 무시하고 괴롭혔어요. 정말 미안해요. 박 여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헤라는 그 모습을 내려다봤어요. 한때는 자신을 내려다보던 사람. 이제는 바닥에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일어나세요. 헤란이 말했습니다. 박 여사가 고개를 들었어요. 용서는 못해요. 아직은요. 헤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라면 용서하셨을 거예요. 그러니 제가 대신 기회를 드릴게요. 헤란이 급식소를 가리켰습니다. 여기서 봉사하세요. 진심으로. 어머니처럼 낮은 마음으로요. 박 여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요, 헤란아. 박 여사가 일어나 급식소로 들어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헤라는 그 모습을 잠시 지켜봤습니다. 저녁 6시. 헤라는 어머니 산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엄마, 재단 만들었어요. 헤란이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꿈꾸던 세상, 제가 만들어 갈게요. 바람이 불어왔어요.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헤라는 은팔찌를 만졌습니다.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벗지 않았어요. 이제는 헤란의 일부가 된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저 이제 행복해요. 진짜로요. 헤란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복수도 끝났고 새로운 시작도 했어요. 이제는 앞만 보며 살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헤라는 재단 건물 옥상에 서 있었습니다. 옥상 한쪽에는 작은 정원이 조성되어 있었어요. 어머니가 좋아하던 꽃들로 가득했죠. 부회장님, 손님 오셨습니다. 비서가 말했습니다. 헤란이 돌아보니 한 여자가 서 있었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 수수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재단 장학생 1호 김민지입니다. 여자가 인사했어요. 헤라는 그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시장 상인의 딸. 대학 등록금이 없어 학교를 그만둘 뻔했던 학생이었어요. 장학금 덕분에 학교 다닐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민지가 깊게 인사했습니다. 헤라는 그 모습을 보며 어머니를 떠올렸어요. 어머니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받으셨을 거예요.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헤란이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지의 손은 거칠었어요. 아마 어머니를 도와 시장 일을 했을 거예요. 나중에 꼭 보답하겠습니다. 민지가 말했습니다. 헤란은 고개를 저었어요. 보답은 필요 없어요. 대신 다른 사람을 도와주세요. 당신이 받은 것처럼요. 민지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헤라는 민지를 보내고 다시 정원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서울 하늘을 붉게 물들였어요. 헤라는 손목의 은팔찌를 햇빛에 비춰봤습니다. 낮은 마음. 새겨진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헤라는 팔찌를 입술에 갖다 댔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바람이 다시 불어왔습니다. 헤란의 머리카락이 날렸어요. 헤라는 눈을 감고 바람을 느꼈습니다. 15년의 잠입, 일주일의 폭로, 6개월의 재건. 이제 헤란의 진짜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해란. 낮은 마음을 가진 하지만 결코 짓밟히지 않는 여자. 헤라는 눈을 떴습니다. 서울 야경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 아래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겠죠. 제가 당신들의 빛이 되겠습니다. 헤란이 야경을 보며 말했습니다. 손목의 은팔찌가 마지막 햇살을 받아 찬란하게 빛났어요. 멀리서 시장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장사를 마치는 시간. 헤라는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어요. 어머니의 국밥집 터에 세워진 거대 사옥. 그 꼭대기에서 헤라는 은팔찌를 찬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헤란의 옷자락이 펄럭였습니다. 마치 날개처럼. 더 이상 설거지하는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수건을 든 여왕이었습니다. 헤라는 그렇게 당당히 서서 새로운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꿈꾸던 낮은 사람이 존중받는 세상을요. 그리고 그 세상을 만들어갈 자신을 믿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헤라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잘 보고 계시죠? 가장 밝은 별 하나가 반짝였습니다. 헤라는 알았어요. 어머니가 대답하고 있다는 걸. 그렇게 헤란의 이야기는 끝이 아닌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감상을 남겨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